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투자하는 방법이 너무 다양한데요. 요즘 주식이랑 이제 코인 등등 이제 부동산도 포함이고 전체적으로 달러 환율이 높아지면서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장이 안 좋아요. 집값도 많이 떨어지고 주식 코인도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저는 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현금이 어느 정도 보유를 하고 있어갖고 주식, 그러니까 국내 주식, 해외 주식, 그리고 코인, 부동산은 보고만 있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한 채 사는데 기본 몇 억이니까 부동산은 사실 안 보고 있고요. 그리고 환전, 그러니까 엔화, 달러. 지금 이렇게 그리고 은행 예치, 예금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 하나하나 영상을 올리면서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고 뭐 누구나 다 알겠지만 그냥 현재 이렇게 투자하고 있다는 정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저도 매우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제 그래도 억이 넘어가는 단위다 보니까 금액이 분할로 이제 나눠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한 곳에 몰빵을 하는 거는 사실상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분할해서 투자를 해야 한다. 이게 저의 약간 투자하는 그런 저희 룰이랄까? 규칙이 있습니다. 절대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돈을 불리자. 돈을 늘리자 라고 할게요. 우선 오늘은 은행 예금을 어떻게 하고 있고 현재 금리가 얼마나 올라서 1년에 몇 이자 몇 퍼센트 받는지 확인해 볼게요. 제가 은행 예금 넣어 놓은 것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더 넣고 싶은데 뭐랄까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데 한 달이 걸려요. 그래가지고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제 또 하나 개설을 했는데 지금 만들 수가 없는데 제가 이거 그 예금 한 거 잠시만요. 찾아볼게요. 우선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대표은행 국민은행 있습니다. 현재 국민은행은 이자가 몇 퍼센트냐, 그리고 뭐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 예금자 보호법이라 해가지고 은행이 파산할 경우 이제 얼마 정도 이제 다시 돈을 돌려주겠다. 그 이상 예금을 예치를 해놓으면 돈을 그 이상은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4,800만원 정도. 그러니까 예금자 보호법이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이제 돈을 보호받을 수 있는데 이게 원금 플러스 이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4,800만원을 주로 원금으로 예금을 하고 이제 나머지 이자 받는 걸 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해갖고 5천만원 정도 이제 한도 내에서 하는 것이 좋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원금만 보호하면 된다는 마인드라서 한 개의 은행마다 5천만원씩 넣어놨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K뱅크, 우리은행, 전북은행, SC은행, 신한은행, 그리고 KDB, 산업은행, 고려저축은행,
그리고 오늘 추가한 카카오뱅크랑 토스뱅크 총 몇 개냐? 2, 4, 6, 8, 10 12개네요. 예. 12개 넣었는데 하나하나 이자와 이제 예금을 했을 때 이자와 그리고 얼마나 돈을 받는지에 대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민은행인데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금리가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국민은행도 사실상 괜찮다. 잠시만요. 지금 계속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고 있죠. 이제 우리나라도 올려야 되는데 저는 한 달 전에 넣어놓은 게 현재와 1% 차이가 나서 다시 취소하고 다시 넣었습니다. 예. 그러면 국민은행부터 어떤 예금을 넣었는지 한번 봐볼게요. 어딨냐? 금융상품. 여기 보면 금융상품인데 여기에 이제 적금 예금이 있어요. 입출금 이런 거 입출금 자유는 이자가 좀 쌀 거예요. 아무래도. 예, 이자가 좀 쌀 거고 이렇게 1.5% 막 이럴 건데요. 이거 말고 이제 예금으로.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정기예금으로 했거든요. 3.99인데 저는 1년 6개월짜리 해가지고 3.7%입니다. 정확히 보여드릴게요. 여길 보시면 5천만원 제 기준으로 할게요. 이거 계산기고 금리를 한번 자세히 봐볼게요. 여기 보시면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은 3.51%입니다. 왜 제가 3.7이지? 아마 뭐 플러스 혜택된 게 있나? 그 하루 사이에 제가 이거 어제 가입을 했거든요. 하루 사이에 이게 또 이자가 달라진 건가? 아무튼 저는 이자가 3.7이거든요. 근데 여기 3.51로 돼 있네요. 제가 6개월 했거든요. 왜냐면 6개월 후에 또 금리가 올라가 있지 않을까 싶어갖고 그냥 일부러 짧게 했습니다. 1년 하면 이제 4% 가까이 되는데 이거 희한하네요. 나중에 뭐 자세히 알아볼 건데 아무튼 현재 국민은행은 이제 기간에 따른 이제 예금 이자율이 이 정도다. 보통 1년을 많이 하죠. 예. 6개월도 저도 사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예. 1년으로 바꾸면 더 좋긴 할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저도 고려를 조금 더 해보고요. 3.7이나 뭐 3.9나 5천만원 차이인데 그러면 제 기준으로 5천만원 3.7%면 1년에 185만원이죠. 그러니까 월 15만 4천원이 들어와요. 근데 여기서 세금을 뗍니다. 대략 16%. 그러면 제가 1년에 가져가는 돈은 155만원입니다. 1년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월마다 13만원 정도가 들어오는 거예요. 네. 정말 괜찮죠? 이거 6개월짜리죠? 뭐 아무튼 나누면 6만 5천원 정도 이제 들어오는 거고 6만 5천원? 아니구나 13만원 들어오는 건 맞고 이제 6개월 들어오는 거래요. 6개월 7만원 1년이면 더 많이 들어온 건데 아무튼 국민은행은 제가 예금해 놓은 게 3.7%다. 그리고 기업을 봐볼게요. 제가 하나하나 다 조회하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제가 어느 정도 해놓고 이제 제가 따로 관리하는 그 메모장에 적어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이거 중금채 하지 마시고요. 적금이 아니었는데 잠시만요.
어딨냐? 제가 이거 어플로 하다 보니까 좀 헷갈리네요. 홈페이지로 사실 저는 안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예금이 맞는데 예금 상품 이거 아닌가요? 아, 이거 로그인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 여기 있다. 목돈 모으기. 네, 이건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적금이 아니고 저는 예금입니다. 예. 일석칠조라는 통장을 저는 진행을 했고요. 근데 아까 그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하시면 안 돼요. 절대. 중금채인가 뭔가 그거는 5천만원 예금자 보호법을 받지 못한다고 하네요. 물론 뭐 은행이 사실 1금융이 망할 순 없죠. 그쵸? 근데 저는 조금의 리스크는 절대 안 합니다. 예. 이 중금 저는 왜 없지? 일석칠조가 있는데 굴리기가 있나? 중금채 여기 있다. 일석칠조 통장 정기예금이라 해가지고 여길 보시면 최고 4.73%예요. 근데 이게 금리가 다 다릅니다. 사실상 이렇게 오래 할수록 더 많이 주는 건데 저는 이거 1년 해가지고 이거 또 올랐네. 이것도 저 어제 한 건데 전 4.06이었거든요. 근데 4.07이네요. 기업은행 4.07%. 그럼 여기서부터 제가 가입한 은행 이자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하나하나 다 확인하면 너무 길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하나하나 제가 적어놓은 메모장을 보면서 적어드릴게요. 우선 농협은행은 4.1% 어제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K뱅크는 3.5%. 이거는 9월 12일 날 했고요. 그리고 우리은행 4.18%. 이것도 어제 가입을 했고, 전북은행 3.8%. 원래 제가 가입한 것 중에 전북은행이 제일 높고 나머지 다 3점 초반대였는데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다 4%가 넘었네요. SC은행 3.2%. 이건 제가 재가입하려 했는데 이자가 똑같아요. 신한은행 4.2%. 그리고 KDB 산업은행 3.6%. 그리고 고려저축은행 어제 한 거 4.4. 이게 제일 높아요. 저축은행 딱 하나 있었어요. 저도 2.3%. 카카오뱅크랑 토스뱅크는 2%밖에 안 됩니다. 우선 저는 다 5천만원씩 각 은행마다 5천만원씩 예금을 해놓은 상태이며 원금만 보호하고자 이렇게 예금을 했습니다. 그러면 총 얼마냐? 총 예금한 금액 하나, 둘, 셋, 넷, 다, 17, 8, 9, 12개 6억 원입니다. 그러면 계산을 한 번만 해볼게요. 대략 이 평균 이자 12개 은행 12개 은행 평균 이자 다 더해볼게요. 3.7, 4.07, 4.1, 3.5, 4.18, 3.8, 3.2, 4.2, 3.6, 4.4, 2.3, 2. 그쵸? 12로 나누면 3.587%입니다. 그럼 6억 원을 한번 3.587로 해볼게요. 제가 1년에 이제 세 전으로 2,100만원 정도 돈이 들어와요.
2100만 원이 1년에 세전 수익금은 세전 금액은 원입니다. 그쵸? 그럼 세후 금액은 얼마냐? 아까 말씀드렸죠? 과세, 그러니까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16%라 잡고 이게 세금이에요. 여기서 제 세전 금액을 빼면 순수 제가 버는 돈은 1년에 1800만 원입니다. 그러면 6억 원을 예치해 놓고 1년에 1800만 원 받는데 여기서 1년을 나누면, 그러니까 12개월 나누면 한 달에 한 달 150만 원이 이제 이자로 들어온다. 6억 원 기준. 현재 이런 상태고요. 이제 저는 아직 현금이 더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는 한 10억 원 정도까지는 은행 예금으로 5천만 원씩 넣어 놓지 않을까 싶은데 1개월에 한 번씩 계좌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오래 걸리지 않을까. 우선 오늘은 이렇게 제가 국내 주식도 하고 해외 주식도 하고 코인도 하고 환전, 그러니까 이제 환테크라 하죠. 뭐 현재 달러는 제가 1110원 때부터 좀 많이 들어가 있다가 120원대에 이제 거의 10억 원 넘게 들어가 있었어요. 넘게 들어가 있었는데 1350원대부터 지금 현재 이 정도 되죠? 까지 분할 매도하고 있습니다. 환전은, 그러니까 환테크 맞나? 아무튼 이거는 분할 매수 및 분할 매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아예 환테크를 한다는 마인드로 이렇게 1100원대 1200원대 들어간 건 아닌데 정말 운이 좋게 이렇게 돼가지고 가만히 냅뒀는데도 10% 20% 많게는 30% 특히 해외 주식에도 제가 1억 원 정도가 들어가 있었는데 제가 스펙주라 해갖고 이제 가격 변동이 10달러에 이제 거의 고정되어 있는 스펙주에 들어가 있었어요. 뭐 호재가 있으면 10달러 20달러 이렇게 이상 되는데 저는 뭐 운이 나쁜 건지 뭐 호재도 없고 뭐 그냥 가만히 1년 3개월 정도 가만히 냅뒀는데 30%의 수익이 났습니다. 그 이유 환율이 올라서 그래서 제가 이 스펙주에만 대략 한 7천만원 6천만원 들어가 있었는데 30%면 얼마냐, 6천만원 기준에도 벌써 한 1800만원 정도 수익을 봤다. 물론 근데 저는 주식으로 이제 돈 따는 케이스가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 존버를 잘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약간 우량주 위주로 사고 있고 특히 국내 주식은 이제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는데 뭐 우량주 뭐가 있겠어요. 삼성밖에 더 있어요. SK 하이닉스나. 그리고 해외 주식은 뭐 QQQ는 아닌데 좀 약간 레버리지 있는 욕심을 냈죠. 그래가지고 이제 레버리지를 소액으로만 분할 매수하려고. 그래서 저는 현재 평단이 26달러예요. 엄청 낮아요. 물론 마이너스긴 한데 이거 100% 언젠가는 오르거든요. 예, 분할 매수할 거니까 더 떨어져도 사실 상관없다 합니다. 생각합니다, 저는. 아무튼 오늘은 이제 은행 예금만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했다가 이렇게 환전과 주식까지 넘어갔는데 은행 예금 현재 이율이 많이 높아졌다. 돈이 1억 이상 있다면 또는 5천만 원만 있어도 원룸에 이제 월세까지는 아니어도 5천만 원 기준 반은 가져간다. 1억이면 월세 나오죠. 1억이면
얼마 4%라 쳐볼게요. 그건 12개월 33만원인데 여기서 세금 떼고 하면 한 28만원 29만원 나와요. 1억이면 세후 28에서 30만원 정도 이제 이자를 받는다. 원룸 월세랑 비슷하죠. 물론 서울 제외. 저렴한 데는 30엔 들어가죠. 저도 45만원인데 아무튼 1억이면 이렇게 돈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현재 금리가 높아지면서 현금 보유가 매우 중요해졌어요. 사실 지금 주식 저는 분할 매수로 계속 그냥 밑에서 줍줍하고 있는데, 돈이 저처럼 이제 좀 억 단위로 굴리지 않는 분이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이제 예금으로 그냥 이자 받는 걸로 하는 것도 충분하다. 연 4% 이자면, 이자율이면 정말 높은 거예요. 네, 물론 뭐 내년에 6%, 뭐 7% 올라갈진 모르겠는데 진짜 연 4%도 이자율 매우 좋다. 서울 그런 꼬마 빌딩 막 그런 건물주들 있잖아요. 뭐 저도 그냥 이제 빌딩 이런 거 그냥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한번 알아봤는데 지방이 오히려 연 이율이 더 좋아요. 막 좋은데 5%도 나오고 막 그런데 서울은 3% 4%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뭐 지금은 모르겠는데 제가 몇 달 전까지 찾아봤을 때는 한마디로 은행 넣으면 꼬마 빌딩, 그러니까 건물주들이 받는 이율을 은행에 안전하게 리스크 없이 받을 수 있다. 대신 은행 파산하면 안 되고, 예. 혹시 모르니 은행에도 항상 분할로 4,800에서 5천만원 사이로 예금해라. 이게 제가 이제 공부한 거고 제가 안 하는 게 이 정도입니다. 사실 저도 은행 예금, 적금 절대 안 했습니다. 이제 적금도 막 우대금리 해가지고 막 10% 이상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뭐 가입하고 뭐 있는데 뭐 기회 되면 저도 적금을 한 10개 정도 들까 생각 중이에요. 월 300만원씩 해가지고 10개면 그러니까 월 30만원인데 이걸 10개 적금하면 월 300이잖아요. 이렇게 할까 하는데 근데 적금도 이자가 지금 4%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현재 은행 예금도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제가 적금까지 드는 건 살짝 오바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예금자 보호법 그 금액도 제가 넘어가기 때문에 살짝 리스크가 있는데 뭐 사실 이 정도 리스크는 상관없긴 한데, 아무튼 오늘은 은행 예금에 대해서 제가 아는 거 그냥 아는 선에서 얘기한 건데 틀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말한 거는 제가 알아보고 찾아보고 각 은행마다 그런 금리 정보, 뭐 상품 정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다 이거 예금자 보호법 되는 거거든요. 하나하나 다 알아본 건데, 예, 아무튼 제가 알아본 건데 혹시 틀린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아마 틀린 건 없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예. 아무튼 1억 원 기준으로 월 한 28만 원에서 30만 원 가져갈 수 있다. 예. 그리고 현재 연 이율이 4%이기 때문에 매우 높은 이율이다. 하지만 이제 5%가 될지 6%가 될지 금리 인상은 여전히 남아있다. 내년까지.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제가 코인 영상을 올린 거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최대한 리스크를 최소화시키고 제 돈을 불리는 게 저의 목적이에요. 네, 정말 리스크를 줄이고, 리스크가 크면 안 되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 투자를 하는 건데 제 원금마저 손실을 입는다면 그거는 저는 일상생활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큰 돈을 만지게 된 거고, 제가 지금 억 단위, 아니 10억 이상이죠. 1년 반 만에 제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670만원 가지고. 저희 그냥 법칙이 있었어요. 욕심내지 말자. 조금의 수익도
하자. 대신 한번 이제 수익 낸 건 돌아보지 말자. 약간 이런 마인드인데, 아무튼 이것도 나중에 코인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리고요. 예, 오늘 은행 예금 이런 것들이 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번에는 환테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그럼 나중에 뵙겠습니다.